진짜 한국사를 보여준다. 책보고입니다. 오늘은 반민족적인 대법원 판결로 고려시대의 불상이 일본으로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자, 국내외를 뜨겁게 달구는 뉴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 중인 이런 금동 좌불상이 있어요. 좌불상이 있는데 이 금동 불상이랑 거의 똑같은 불상이 여기 있습니다. 자, 서주 부석사. 이 글씨가 써져 있는 고려시대 불상이고요. 높이는 50cm입니다. 자, 이 불상은 약 10년 전에 대마도의 한 절에서 우리나라 절도범들이 훔쳐갖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고려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자, 일본 대마도, 그러니까 스시마, 이 스시마에서 소송을 겁니다. 불상을 내놔라. 왜냐하면 이 불상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보관 중이거든요. 자, 정부에서 보관 중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판결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유물의 나중에 거치가 결정이 되겠죠. 자, 대법원 판결에서 2심부터 1심, 2심, 3심, 그러니까 2심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판사들이 뭐라 그랬냐면 돌려줘라. 고려시대 불상이지만 일본한테 돌려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유는 왜? 이유는 뭘까요? 자, 부석사라고 나오는데 이 부석사가 한국에 부석사가 있단 말이죠. 서산에 부석사가 있는데 여기는 서주의 부석사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주의 부석사와 서산의 부석사는 다른 부석사일 수 있으니 일본한테 돌려줘라라고 지금 대법원에서 오경미 대법관이 판결을 했다는 얘기죠. 돌려줘야 됩니다. 이제 정부에서 보관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이거를 이 판결 자체를 문헌적으로만 판결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럴 거면 사실 이 판사가 필요가 없죠. AI로 대체해야 됩니다. 우리가 현재 판사가 전국에 약 한 3,000명 있죠. 이게 왜 있을까요? AI대로 공평하게 절도를 했으면 누구나 고위관직을 막론하고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겠죠. 이 법이란 게 누구한테는 관대하고 누구한테는 굉장히 편파적으로 악독하게 판결을 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사람이 아직도 판결을 한다는 얘기는 뭐죠? 의식이 있는 상태로 판결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지금 오경미 대법관은 지금 뭘 한 거냐면 문자 그대로 판결을 해서 부석사는 똑같지만 서주냐 서산이냐 서로 글씨가 다르므로 일본한테 돌려줘라 이렇게 판결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AI로 돌려야죠. 기본적으로 역사의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제시대 때 아니면 우리가 이제 임진왜란 때 수많이 뺏긴 그 유물들은 다 받아내야죠. 서로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역사의식이 없게 2심부터 시작해서 대법관이 모두 문자를 근거로 해서 그냥 돌려줘라. 이렇게 판결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제 서주 부석사와 서산 부석사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여러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절도범들이 약 10년 전에 일본 이제 대마도의 칸논지에서 이제 훔쳐가지고 국내로 왔다가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현재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보관 중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 이런 글씨가 있다고 합니다. 남선부주 고려국, 그러니까 이제 이건 불교에 관련된 얘기고, 남선부주 고려국, 그 다음에 서주 부석사. 여러분 이렇게 이제 금성문 판독하는 사이트가 또 따로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니까 남성부주라는 얘기는 이제 불교적인 용어고요. 고려국 서주 땅에 이제 부석사의 당주가 관음보살을 조성하라고 문계를 맺으니 여러 부처님과 보살들이 큰 서원을 발언하여 중생을 구제하기 위함이다. 자, 불상을 만든 이유. 다재들이 함께 큰 소원을 발언하여서 관음보살상을 주조하여 부석사에 모셔두고 영원히 공양할 것입니다. 이제 부석사가 나오죠, 계속. 자, 충수광 때 이걸 만듭니다. 라고 적어놨습니다. 충수광 때면 이제 고려시대 말기예요. 충자가 붙으면 이제 원나라 때죠. 자, 그렇다면 이제 법원 판결이 뭐냐면 서주와 서산 다르다 서로. 한자가 서자가 똑같지만 이제 마을 주자랑 산이 있는 곳이랑은 다르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해석을 한 거예요. 자, 부석사는 한자가 똑같습니다. 자, 유사한 절도 사건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2014년에 벌써 또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마도로 가서 또 불상 한 점과 경전 360권을 훔쳐서 미리국 시도하다가 잡혀가지고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이 또 있어요. 이게 문화재는 서로 뺏고 뺏기고 훔치고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수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자, 오늘 이제 서주 부석사 고려불상. 자, 이 부석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제 보물, 고려사에 보면 여러 가지 지명들이 나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 고려사의 28개의 지명들, 한반도에서 거의 발견되지 않는 이 지명들, 이 28개의 지역명을 제가 청나라 때 대청 광해도에서 28개의 지역명을 찾아서 보여드렸습니다. 물론 현재 이 지역명보다 훨씬 더 많아요. 고려사의 지역명은. 이거 대청 광해도에만 28개가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북경을 근교로 해가지고 다 산동부터 시작해서 랴오닝 반도까지 널리 퍼져 있는 게 고려시대의 핵심 지명이에요. 자, 고려시대의 지도가 현재 조선시대 한국을 통하면서 한 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고려를 쿠데타로 멸망시키고 건국한 게 조선이죠. 약 700년 전의 지도가 우리나라에 한 장도 없어요. 자, 과연 이 고려시대의 수도는 중심지는 어디였는가? 자, 대청광해도와 우리 고려사를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반도까지 늘상 고려였는데, 자, 보시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북경을 중심으로 해서 북경, 성결, 산동반도부터 한반도까지 다 고려인데, 이 대마도와 그럼 큐슈는 과연 어느 나라 땅이었을까, 그 당시? 자, 고려사 기록을 보시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일본의 관서, 간사이 지방의 큐슈 절도사 원효준이 고려의 토산물을 바치며 조공하다. 고려시대 말기예요, 여러분. 자, 큐슈, 구주, 꽉 찼다는 얘기죠. 절도사 원효준. 이름이 3개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3개면 일본 사람이 아니죠. 자, 원효준이 고려의 토산물을 바치며 조공을 했다. 자, 이렇게 고려사에 큐슈가 고려에 조공했던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자,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당연히 이 큐슈와 붙어있는 대마도는 당연히 당시에 고려의 영토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대마도도 조선시대 말까지 조선의 땅이었다고 조선시대 수많은 지도에 그려져 있죠. 자, 큐슈가 고려 영토였다. 그리고 또 오키나와까지 고려에 조공을 하고 오키나와에서 고려시대에 고려의 기와가 발견이 되죠. 자, 고려가 이렇게 큰 나라입니다. 자, 큐슈는 당연히 당시에 고려국이다. 다 지방 절도사들이, 호족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고려입니다, 여러분. 신라와 고려는 호족 때문에 망한 나라예요. 지방 호족 때문에. 자, 이 큐슈에서 서산 부석사에 관련된 지금 불상이 발견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석사의 유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국보 삼국사기를 보시면요, 부석사를 창건한 때가 이제 신라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의상이 부석사를 창건하다. 이렇게 부석사가 나오죠. 자, 또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궁예, 후삼국의 궁예, 후고구려죠. 후고구려 궁예. 궁예가 이제 또 궁예 아래 바로 왕건이 있었죠. 이 궁예 시대에 또 부석사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려시대에도 당연히 흥주가 나오면서 부석사라는 절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라시대, 후삼국, 그 다음에 고려를 걸쳐서 모두 다 부석사라는 지역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부석사가 있는 곳을 한번 구글지도로 찾아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글지도를 봐서 이제 부석사를 칩니다. 부석사를 치면 이제 한반도가 나오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제 이 중국 대륙의 위치를 정해놓고 이제 부석만 쳐볼게요. 자, 부석을 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부석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안의성. 안의석이라면 신라의 중심지죠. 일식의 중심지에서 지금 부석에 관련된 부석령이 나옵니다. 부석 고개가 나와요. 이게 부석산이랑 마찬가지예요. 고개예요, 이게 지금. 예, 부석 고개가 나오고요. 자, 또 다른 부석을 보니까 이번엔 절강성에서 나옵니다. 신라의 월성으로 추정할 수 있는 곳이죠. 자, 여기 보면 부석 다리가 있네요. 희한하게 신라에 관련된 지역명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자강 주변이죠. 또 부석을 보니까 여기 지금 절강성에 부석의 마을이 나타나네요. 자, 이 부석의 마을 왼쪽에는 경덕 진영이 있습니다. 신라의 경덕대왕. 경덕왕 때 나라가 커지면서 지역명을 다시 정리를 했죠. 자, 경덕이 있습니다. 도자기로 유명한 곳. 자, 이 근처에 바로 부석이 있네요. 또 부석을 찾아보니까 이번에는 부석 마을이 있네요. 자, 이 부석 마을의 위치는 지금 현재 홍콩, 마카오 쪽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여러분 지금 현재 4군데의 부석에 관련된 지역명을 보셨는데요. 지금 현재 중국 동남부에 지금 포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하북성에는 지금 안 나와요. 네, 북경 쪽이나 이런 쪽은 현재 부석이라는 지역이 안 남아있죠. 자, 여러분 이제 서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을 보신 말이죠. 자, 서산은 뭐라고 나오냐면 고려사 지리지에 보니까 여기를 이제 부성현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원래 백제의 땅이었는데 이제 신라 경덕왕 때, 그러니까 굉장히 통일신라죠. 강력했던 경덕왕 때 이제 부성군으로 고쳤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서산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자, 또 고려시대 서산은 이렇게 나옵니다. 서산은 탐라에서 솟아난 산이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럼 현재 지금 한반도의 서산은 아니겠죠. 탐라는 과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탐라는 제주도로 보고 있으니까요. 자, 탐라는 담로로 백제 22개의 담로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자, 일단은 물이 많은 곳에서 솟아나야 되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산. 자, 이 부성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말이죠. 이 부성군, 부성이 어딘가 찾아봤더니 자, 이렇게 또 동부에서 나타납니다. 강소성에서 나타나네요. 부성. 백제 때 부성현이었다. 자, 어느 백제였을까요? 후 백제였을까요? 아니면 백제가 강성했을 때였을까요? 현재 아까 부석사에 대한 지역명을 책 보고 대영지도, 왜곡된 한국사 복원을 위해서 670여 개 현존하는 지명들로 다 표기를 해놓은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까 부석사가 나온 지역이 금성 지역이에요. 토암산 지역. 자, 그리고 또 부석사가 나온 지역이 이쪽 지역입니다, 여러분. 경덕왕, 경덕 진영에서 바로 옆에 이 지역 보니까 여러분 신라 마을들이 이렇게 많네요. 자, 그 다음에 광동성 아래쪽에 보니까 여기도 신라 마을이 엄청 많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죠, 여러분? 이 부석이라는 지역명은 신라 고유의 지역명이다. 항상 동일한 민족은 같은 지역명을 가지고 움직인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인종의 지역명을 따라 쓰지 않습니다. 여러 개의 지역명을 같이 사용한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같은 민족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부석은 지금 다 제가 주장하는 신라의 강역에 그대로 나오는 지역명들입니다. 한반도에도 부석사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한반도도 신라와 그 다음에 그 후에 신라를 이어받은 고려의 영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려 영토는 현재 큐슈의 부석사가 있었다면, 큐슈에서 이 불상이 만들어졌다면 쿠슈도 당연히 고려의 영토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국명이 고려고 전 세계에 이름을 알렸던 코리아, 고려. 오늘은 부석사의 지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신라와 고려의 영토를 보여드렸습니다. 반민족적인 역사의식이 없는 검사, 판사들은 굳이 그렇게 기계처럼 문자 위주로 해석을 하고 싶으면 AI로 대체해라. 책 보겠습니다.